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응원의 댓글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꿀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공녀 세라 이야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8, 챕터 18이고요. 제목은 저는 늘 공주님이 되려고 애썼어요 입니다. 예쁘고 푸근한 카마이클 부인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부인은 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인도 신사 집으로 와서 세라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캐리스퍼드 씨는 건강이 나쁜 데다 뜻밖의 세라를 찾아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잠시 힘들어했다. 마이클 씨가 세라를 다른 방으로 보내자고 하니까 캐리스퍼드 씨는 힘없이 말했다. 이 아이가 내 눈앞에 있어야 마음이 놓을 것 같네. 자네트가 말했다. 제가 보살필게요. 엄마가 곧 오실 거예요. 그러고는 자네트가 세라를 데리고 나갔다. 자네트가 말했다. 널 찾게 돼서 정말 기뻐.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넌 모를 거야. 도널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며 자책하는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보았다. 도널드가 말했다. 지난번에 돈을 줄 때 이름을 물어보았으면 세라 크루라고 대답했을 테고 그러면 금방 찾았을 텐데. 그때 마이클 부인이 들어왔다. 부인은 무척 감동받은 듯 했다. 부인은 세라를 와락 품에 안더니 입을 맞추었다. 어리둥절한 모양이구나. 가엾은 아가. 놀랄 것 없단다. 세라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세라는 문이 닫혀있는 서재 쪽을 힐끗 보고 말했다. 저분이 바로 그 나쁜 친구인가요? 아, 제발 가르쳐 주세요. 마이클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세라한테 입을 맞추었다. 마이클 부인은 세라가 너무나 오랫동안 입맞추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주 입맞춤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인이 대답했다. 저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사실은 너희 아빠 돈을 날리지 않았어.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지. 아저씨는 너희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손해를 끼친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만 병에 걸려 얼마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 뇌염으로 죽을 뻔했지. 그리고 아저씨가 병이 나을 무렵엔 너희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단다. 세라가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저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단 말씀이시죠? 전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세라는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사실이 자꾸 가슴에 남았다. 마이클 부인이 설명했다. 아저씨는 네가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는 줄 알았어. 계속 잘못된 실마리만 따라간 거지. 널 찾으려고 안 가본 곳이 없단다. 아저씨는 네가 쓸쓸하고 슬픈 표정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친구의 아이인 줄은 생각도 못했단다. 하지만 너도 그 아이처럼 어린 여자아이라서 아저씨는 몹시 안쓰러웠고 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람다스더러 네 다락방을 편안하고 아늑하게 꾸미라고 한 거야. 세라는 깜짝 놀라더니 표정이 싹 바뀌었다. 세라가 소리쳤다. 람다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아저씨가 람다스한테 시킨 거라고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아저씨라고요? 그래 아가, 그렇단다. 아저씨는 상냥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고 널 몹시 안쓰러워했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친구의 딸을 생각하면서. 서재가 열리고
카마이클 씨가 세라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카마이클 씨가 말했다. 게리스퍼드 씨는 이제 진정이 되었단다.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세라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게리스퍼드 씨는 세라가 들어올 때 표정을 살폈으나 괜찮은 것 같았다. 세라는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으고 게리스퍼드 씨 앞에 섰다. 그러고는 기쁨에 넘쳐서 물었다. 그 아름다운 물건들을 아저씨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아저씨였다니. 게리스퍼드 씨가 대답했다. 그래, 가엾은 아이야. 내가 그랬단다. 게리스퍼드 씨는 오랫동안 병을 앓은 데다 마음이 괴로운 탓에 건강이 나빴지만 세라가 기억하는 아버지와 비슷한 눈빛으로 세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라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세라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처럼 게리스퍼드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세라가 말했다. 그럼 아저씨가 바로 친구였군요. 아저씨가 제 친구였어요. 세라는 게리스퍼드 씨의 앙상한 손에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다. 카마이클 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저 친구는 3주만 있으면 완게 될 거요. 저 얼굴을 봐요. 과연 게리스퍼드 씨는 변한 것 같았다. 꼬마 마님을 찾게 되자 생각할 것들과 계획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우선 민친 선생 문제가 있었다. 민친 선생을 만나 세라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다. 세라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게리스퍼드 씨가 아예 그렇게 하라고 못 박았다. 세라는 이 집에 남아있고 카마이클 씨가 가서 민친 선생을 만나라고 했다. 세라가 말했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어서 기뻐요. 민친 선생님은 몹시 화가 났을 거예요. 선생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쩌면 제 탓인지도 몰라요. 저도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카마이클 씨가 만나러 갈 필요도 없이 민친 선생이 직접 세라를 찾으러 왔다. 민친 선생은 시킬 일이 있어서 세라를 찾다가 놀라운 말을 들었다. 한 하녀가 말하길 세라가 뭔가 망토 속에 숨긴 채 부엌을 슬그머니 빠져나가 이웃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민친 선생이 아멜리아 선생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대체 무슨 속셈이지? 아멜리아 선생이 대답했다. 모르겠는데 혹시 옆집 신사가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해진 게 아닐까? 민친 선생이 말했다. 세라 같은 애라면 그 집에 억지로 밀고 들어가서 뻔뻔하게 동정심을 사려고 하거든 남아. 2시간은 그 집에 있었을 거야. 그런 무례한 짓은 두고 볼 수가 없어.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세라가 패기친 것을 사과해야겠다. 세라가 게리스퍼드 씨 앞에 앉아있는 발판에 앉아서 게리스퍼드 씨가 꼭 해명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람다스가 손님이 왔다고 알렸다. 세라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다. 하지만 조용히 서 있을 뿐 게리스퍼드 씨가 보기에 겁먹은 기색은 전혀 없었다. 민친 선생은 더없이 위엄있게 들어왔다. 나무랄 데 없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지나치게 엄격할 정도로 예의를 차렸다. 민친 선생이 말했다.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 이웃에 있는 여자 기숙학교의 교장 민친입니다. 게리스퍼드 씨는 말없이 민친 선생을 뜯어보았다. 원래 불같은 성격이지만 지금은 애써 참고 있었다. 게리스퍼드 씨가 말했다. 당신이 민친 선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침 잘 오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제 변호사 가 마이클 씨가 찾아뵈려던 참이었지요. 카 마이클 씨가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자 민친 선생은 깜짝 놀라서 바라보다가 다시 캐리스퍼드 씨를 보았다. 민친 선생이 말했다. 변호사라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교장된 도리로 온 겁니다. 저희 학생 하나가 주제넘게도 이 집에 들어온 것을 방금 알았습니다. 무료 기숙생이죠. 저한테 말도 없이 무례하게 이 집에 온 겁니다. 그러고는 세라를 돌아보고 화난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주 호되게 벌을 받을 줄 알아. 당장 가지 못해? 너무 놀라셨죠? 제가 너무 크게 소리 질렀다. 죄송해요.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소중한 고막인데 죄송해요. 캐리스퍼드 씨는 세라를 자기 곁으로 끌어당기고 손을 토닥거렸다. 이해는 안 갑니다. 민친 선생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다. 안 간다고요? 캐리스퍼드 씨가 말했다. 네, 세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 말대로 과연 그 학교가 집이라면 말이지요. 앞으로 세라는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 겁니다. 민친 선생은 놀라고 화가 나서 뒤로 물러났다. 당신과 함께 산다고요? 당신과 함께 살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캐리스퍼드 씨가 말했다. 잘 설명해 드리게 가마이클. 그리고 되도록 빨리 끝내게. 그러고는 세라에게 다시 앉으라고 하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세라네 아버지도 늘 그렇게 하곤 했다. 카 마이클 씨가 말했다. 선생님, 게리스퍼드 씨는 돌아가신 크루 대위와 절친한 친구입니다. 두 분은 어떤 대규모 사업에 함께 투자를 했지요. 크루 대위가 재산을 날려버린 줄 알았지만 사실 그 돈은 되찾았고 지금은 게리스퍼드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재산이 있다고요? 민친 선생이 소리쳤다. 그러고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다시 한번 소리쳤다. 세라한테 큰 재산이 있다니. 카 마이클 씨가 쌀쌀맞게 말했다. 앞으로 세라의 재산이 될 겁니다. 사실 지금도 세라의 재산이지요. 어떤 사건들 덕분에 그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민친 선생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다이아몬드 광산. 민친 선생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끔찍한 일은 난생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네, 다이아몬드 광산이요. 카 마이클 씨는 다시 한번 말해주고는 변호사답지 않은 웃음을 은근슬쩍 띠면서 굳이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의 무료 기숙생인 세라 크로 양보다 더 돈 많은 공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게리스퍼드 씨는 세라 양을 거의 2년 동안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으니 이제 게리스퍼드 씨가 세라 크루 양을 돌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민친 선생에게 앉으라고 하고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워낙 자세히 설명을 해준 덕분에 민친 선생은 세라의 앞날이 탄탄대로이며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재산은 10배나 불어서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캐리스퍼드 씨가 세라의 후견인이자 친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민친 선생은 현명한 사람이 못 되었던 터라 이 사실에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속물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뒤늦게 발버둥 쳤다. 민친 선생이 항의했다. 세라는 제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줬지요. 제가 아니었으면 세라는 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듣자 결국 캐리스퍼드 씨는 화가 폭발했다. 굶어 죽는 걸로 치자면 당신네 다락방보다는 거리에서 굶어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거요. 민친 선생이 따졌다. 크루 대위는 세라를 저한테 맡겼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제가 맡아야 합니다.
다시 특별 기숙생이 되면 돼요. 공부는 끝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저를 대신해서 나설 겁니다. 카마이클 씨가 나섰다. 여보세요, 민친 선생님. 그런 문제는 법에서 다루지 않소이다. 세라 양이 당신네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 게리스퍼드 씨도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문제는 세라 양한테 달려있지요. 민친 선생이 말했다. 그럼 세라한테 물어보지요. 그러고는 세라에게 어색하게 말했다. 내가 네 뜻을 다 받아주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점점 나아진다고 아버지도 기뻐하셨잖니. 그리고 나는 항상 너를 귀여워했단다. 세라의 초록빛 띤 회색 눈동자가 민친 선생이 가장 싫어하는 그 고요하고 맑은 눈빛으로 민친 선생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세라가 말했다. 정말 그러셨어요? 전 몰랐어요. 민친 선생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등을 꼿꼿이 폈다. 당연히 알았어야지. 하지만 아이들이란 불행하게도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르는 법이지. 아멜리아와 나는 항상 네가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라고 칭찬했단다.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세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대로 멈추어 섰다. 세라는 돌보아줄 친척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거리로 쫓겨날 뻔했던 나를 생각했다. 다락방에서 에밀리와 멜기세덱과 함께 외롭게 보내던 춥고 배고픈 시간들을 생각했다. 세라는 민친 선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세라가 말했다. 제가 왜 선생님과 같이 가지 않는지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화가 나서 굳어있는 민친 선생의 얼굴이 더욱 벌겋게 달아올랐다. 민친 선생이 입을 열었다. 네 친구들을 다시는 못 만나게 될 거야. 어민가드와 로티는 카마이클 씨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막았다. 실례지만 세라 양은 친구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세라 양 친구들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세라 양의 후견인 집에 초대받아서 세라 양을 만난다고 하면 거절하지 않을 테니까요. 게리스퍼드 씨가 알아서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친 선생도 이번에는 움찔했다. 조카가 조그만 푸대접을 받아도 벌컥 화를 내는 괴팍하고 성마른 삼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 경우는 훨씬 더 심했다. 민친 선생같이 욕심 많은 여자라면 자기 아이가 다이아몬드 광산의 상속녀와 친구로 지낸다는데 반대할 부모는 없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크리스퍼드 씨가 학부형들에게 세라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말해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민친 선생은 방을 나서면서 캐리스퍼드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를 맞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아이는 믿을만 하지도 않고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그러고는 세라한테 말했다. 넌 다시 공주가 되어서 좋겠구나. 세라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아직 잘 모르는 사이인데 세라가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라는 나직하게 말했다. 전 공주님이 되려고 애썼어요.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요. 늘 공주님이 되려고 애썼어요. 이제 애쓸 필요가 없겠구나. 민친 선생은 비꼬듯 말하고는 람다스의 인사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민친 선생 꼴 좋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저 사랑의 눈으로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봤어야 하는데 다 그냥 돈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그냥 인성이 바닥인 사람이잖아요. 그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이나 남긴 했지만 저희 집에도 작은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음, 큰 트리는 보관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트리를 여기 거실 한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 두었는데 녹음을 하면서 제가 제 책상 위로 한번 옮겨봤어요. 네. 오늘 간식은 겨울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호두파이입니다. 호두파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피칸파이도 좋아하지만 호두파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식감 차이가 좀 있기는 하잖아요. 피칸은 뭔가 좀 더 이렇게 더 씁쓸하고 더 뭐라 그러지? 좀 더 이렇게 까끌까끌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피칸파이보다는 호두파이를 선호합니다.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렇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려고요. 어쨌든 아메리카노나 핸드드립만큼 깔끔하고 모든 디저트와 잘 어울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끔은 뭐 아인슈페너나 좀 달달한 그 라떼를 마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올해 끝까지 한 잔을 다 마실 수 있는 건 저는 아메리카노인 것 같더라고요. 그새 조금 식었습니다. 따뜻할 때 마셔야 되는데. 저 팔찌 샀어요. 예쁘죠? 자꾸 집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이렇게 반짝이는 액세서리만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를 끊어야 되는데. 오늘 커피는 제가 핸드드립으로 내린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콜드브루 그린빈 V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샀고요. 얘가 커피는 커피인데 그린빈을 원료로 해서 만든 거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산 건 아니고 뭐 이거 마신다고 살이 빠지겠어요? 근데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카누처럼 들어있어요. 한 포씩 포장이 돼 있고 가장 좋은 건 제가 카누는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 분말이 그 파우더가 정말 그 세밀해요. 그래서 찬물에도 잘 녹고 그냥 뭐 뜨거운 물을 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찬물 바로 붓고 녹인 다음에 바로 그 얼음을 넣으면 아이스가 되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먹기가 간단하고 사실 저도 온 집안이 이렇게 커피향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그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홈카페를 즐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콩 갈고 뭐 핸드드립 내리고 하는 이 과정이 조금 귀찮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분말로 된 금방 그냥 호로록 타서 마실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맛이 나쁘지 않길래 제가 그 뒤로는 쟁여서 두고 있는 편이에요. 벌써 이게 글쎄 네 통째인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간편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좀 그 오해가 있을 수 있게 글을 남겼던 것 같아요. 말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폐쇄하려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제가 제 솔직한 그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혹여라도, 그래,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게 좋겠구나. 네가 그런 의도로,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읽었다 하더라도 나는 좀 불편하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꿀디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시면 그러면 제가 그만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정말 두근두근 하면서 그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 생각을 제 어떤 의도를 공감하시고 이렇게 좀 진심으로 느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불편함이 없으시구나. 그렇다면 한번 계속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이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시험도 있었지만 예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그 영상의 그런 이유 때문에도 제가 좀 주춤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시작은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시험 때문에 시험 공부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정말 과제 양도 많고 또 시험 그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매일 24시간 내내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막 급하고 조급해서 사실 진득하니 앉아서 녹음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트리도 설치하고 그리고 뭐 내가 거의 녹음하고 제가 올리고 어쩌고 하면은 시간이 그래도 1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1시간 공부를 안 한다고 크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녹음을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께 소식을 전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끝나고 나면 그동안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녁 학생들은 보통 때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교실 난로가에 모여 있었는데 어멘가드가 동그란 얼굴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어멘가드는 기쁘고 흥분되면서도 방금 큰 충격을 받은 듯 놀란 표정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두세 명이 한꺼번에 물었다. 라비니아가 기대에 차서 물었다. 방금 소동이 일어난 거랑 상관 있는 거야? 민친 선생님 방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잖아? 아멜리아 선생님이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침대에 누워있어. 어멘가드는 어리벙벙한 채 천천히 대답했다. 방금 세라한테서 편지를 받았어. 그러고는 그 편지가 얼마나 긴지 보여주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세라라고? 제시가 찢어질 듯 높은 소리로 외쳤다. 세라는 어디 있는데? 어멘가드는 여전히 천천히 대답했다. 인도 신사가 사는 이웃집에. 어디? 어디라고? 쫓겨난 거야? 민친 선생님도 알아?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야? 세라가 뭐라고 썼어? 가르쳐줘. 어서. 그 순간 어민가드는 용케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이 떠오르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진짜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어. 진짜로.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딱 벌린 채 서 있었다. 어멘가드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다이아몬드 광산은 진짜였어. 다이아몬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얼마 동안 무슨 일인가 있었고 그래서 캐리스퍼드 씨는 사업이 망한 줄. 제시가 큰 소리로 물었다. 캐리스퍼드 씨가 누구야? 옆집 인도 신사분 말이야. 세란의 아빠도 광산이 망한 줄 알았어. 그런 상태로 세상을 떠났지. 캐리스퍼드 씨는 뇌염에 걸려 달아났는데 그분도 죽을 뻔했대. 게다가 세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 나중에 알고 보니 광산에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절반은 세라의 몫이었어. 세라가 멜기세덱이라는 친구 말고는 아무도 없이 다락방에 살면서 요리사 밑에서 온갖 심부름을 다 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다이아몬드 광산의 주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캐리스퍼드 씨가 오늘 오후에 세라를 찾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야. 세라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아. 예전보다 더 공주님처럼 살 거야. 15만 배는 더. 나는 내일 오후에 세라를 보러 갈 거야. 그렇게 됐어. 그러자 민친 선생도 진정시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다. 어차피 민친 선생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조용히 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 말고 다른 것까지 참견할 기분이 아니었고, 아멜리아 선생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다. 민친 선생은 세라의 소식이 벽을 뚫고 여기저기 전해져서 모든 하인들과 학생들이 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베키는 울음을 삼키면서 다락방 문을 열었다가 나직하게 비명을 질렀다. 베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때보다 일찍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 작은 마법의 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그 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어차피 그 방을 그대로 놔두면 민친 선생의 손에 들어갈 테니 그대로 두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물건들은 모두 사라지고 다락방은 다시 텅 비고 삭막해질 것이다. 세라를 생각하면 기쁘기도 했지만 베키는 마지막 층계를 올라가면서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오늘 밤은 난로불도 없고 장밋빛 등잔도 없겠지. 저녁 식사도 없고 밝게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주님도 없겠지. 공주님도 없겠지. 방 안에는 등잔이 밝혀져 있고 난로불이 타고 있었으며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람다스가 베키의 놀란 얼굴을 보고 웃으며 서 있었다. 람다스가 말했다. 주인 아가씨는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주인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아가씨는 큰 부자가 된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접시에 있는 편지를 읽어보세요. 아가씨가 쓴 겁니다. 아가씨는 당신이 슬픔에 젖어 잠들기를 바라지 않아요. 주인님은 당신더러 내일 오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주인 아가씨를 모시게 될 겁니다. 이것들은 오늘 밤에 도로 가져갈 거예요. 람다스는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인사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게 소리 없이 날렵하게 다녀갔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창문으로 쓱 빠져나갔다. 재밌네요. 우리 베키가 그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세라 아가씨도 없고 더 이상 나에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얼마나 절망된 마음으로 들어왔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키를 잊지 않은 세라 정말 예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27일 날 제가 시험 끝나고 다음 주에 꼭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